예,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시간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복습을 삼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어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어떤 고객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가서 그 영화는 뭘 만드는 건데요? 물어보니까 고객이 이제 뭐 제목, 장르, 상영 시간 뭐 이딴 것들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 고객이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건 제목, 장르, 영화 상영 시간이잖아. 그 영화 상영하는 거, 요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지. 그죠?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지. 근데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함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클래스로 묶어버리면 되죠. 왜 묶어요? 고객이 영화를 관리하고 싶은데 그 영화가 가진 속성이 뭐가 있냐면 제목, 장르, 상영 시간, 상영하는 거거든. 요거를 관리하고 싶은 거야. 요걸 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은 거야. 요게 뭐야? 무비. 내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목, 뭐 장르, 시간, 그다음에 뭐 상영하는 거, 뭐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 내가 만든 자료형은 무비라는 형이야. 그 무비라는 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지. 어떻게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원점 타이틀에는 뭐 넣고 장르 날짜 투점 넣고. 그죠? 요거 이제 넣었다가 뭐 나중에 원하면 찾아서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짰지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뭐를 한 거냐면 내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고객이 요구한 게 있어요. 그걸 들어보고 아 영화에 대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영화에 대한 속성들을 그죠? 제목, 뭐 장르, 시간 같은 것들을 묶어서 클래스로 이렇게 묶어줘야지. 이해하셨죠? 이걸 사용자 정의 자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다 사용자 정의 자료로 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잘 됐네. 그래서 넣다 뺐다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화에 보면 요 앞에서 보여줬던 요거는 뭐냐면요. 앞에 걸 이제 컴파일해서 돌려가지고 잘 수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그러는 거지. 우리 영화에 배우가 있는데 배우도 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가 있어. 그럼 봐봐. 난 지금 영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짰죠. 무비를 갖고 짜놨어. 무비를 갖고 그래서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짜놨어. 근데 고객이 이제 배우라는 거를 추가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배우는 뭐가 있어요? 배우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있을 거 아니야. 배우에 관련 정보도 많이 있다니까요. 타이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배우는 어때요? 배우는 연관된 정보가 많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 무비에다가 그걸 배우 이름, 배우 주소 이런 걸 다 넣어야 돼요? 넣어도 돼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배우를 클래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단 이름만 썼어요. 뭐 주소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지금 칸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썼어요. 뭐 함수도 있어요.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내 무비에서 배우를 한다고 했으니까 액터형을 가지는 액터형을 쓰면 되죠. 이 무비에 액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면 되죠. 그 무비에 배우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냥 액터 네임이라고 해버리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무비에서도 액터가 있죠. 근데 단막극에서는 단막극 이제 뭐 하다 보면 무비만 관리하겠어요? 뭐 주간 연속극, 일일 연속극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 거기는 액터가 없나요? 그럼 그때마다 그
무비에 여기 액터 선언하는 것처럼 여기도 뭐 스트링 액터 네임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액터 네임 같은 거 다 넣을 거예요. 뭐 힘이 있으면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짜겠어. 어떻게 짤 거냐면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그다음에 만약 단막극이 되면 단막극은 액터는 어떻게 돼? 또 마찬가지로 액터 하면 되죠. 이건 단막극 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죠. 주간 연속극은 주간 연속극하고 또 똑같이 쓰면 되죠. 그렇게 짜면 어떻게 돼요? 액터라는 것에 대해서 통일된 걸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비를 만드는 개발자, 주말 연속극, 일일 연속극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다 달라도 이거를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름이 다 같아지겠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액터의 주소를 관리하고 싶은 거야. 액터 주소를 관리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스트링 어드레스를 넣었어요. 넣었을 때 이 무비가 새로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간 연속 클래스는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일 연속 클래스는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똥차죠. 액터를 내가 여기다 넣지 않고 요렇게 놓고 요걸 갖다 쓰는 걸로 해버리면 그리고 이쪽에 액터의 변화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를 만드는 사람이 무슨 개찌라를 떨어도 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객체장원에서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장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사용자 정의 자격을 만드는 것, 무비 같이, 그죠? 만들다 보면 어떤 무비한테 속한 어떤 자료용은 그 자체가 또 많은 자료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액터처럼.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분리한다. 그것도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갖고 와서 쓰는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액터의 변화가 무비한테 주간 연속극, 일일 연속극 클래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액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서는 여기 설정을 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할당받은 그 기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테스트해서 샘플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자 정의 자료가 만들 때 그 만들었어. 근데 만들다 보면 그 사용자 정의 자료 안에 들어가는 연관된 자료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별도로 또 클래스 만들어서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나중에 이게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변화가 되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하면 함수도 식별해야 되죠. 사용자 정의 자료형 클래스 식별해야 되죠. 또 모두 식별해야 돼요. 지금처럼 위임도 식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별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개발자한테 주면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소스가 일관되고 관리하기 편리한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위임까지는 천연했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러는 거죠. 우리 영화에는 액터가 한 명만 있는 게 여러 명 있는데요. 뭐 그런 요구사항도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배열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보이시죠? 배열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었을 때 여기 액터를 할당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액터 2명 할당하는 거 보이시죠? 그 샘플이에요. 자, 지금 요 샘플에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사용자 정의 자료를 만들고, 사용자 자료형 만들었을 때 사용자 정의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자료형들이 또 별도의 클래스로 선언해서 위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포함시킬 것인지, 즉 타이틀이나
타이틀이나 장르성을 이렇게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클래스 선언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분석가가 해줘야 돼요. 개발자가 하면 안 됩니다. 개발자가 하면 개발자는 어차피 자기가 맡은 부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액터가 무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주간 연속곡, 뭐 일일 연속곡 이런 데도 쓰인다라는 거를 개발자는 모른다니까요. 분석가가 전체를 보고 이 액터는 위임을 하는 게 낫겠어. 왜? 무비에서도 쓰지만 주간 연속곡 클래스, 일일 연속곡 클래스도 다 쓸 거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뭐 안 쓰인다고 하더라도 액터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게 훨씬 편하죠. 왜? 아직 액터에 뭘 하나 추가한다고 해도 이게 안 바뀌니까. 이 객지장 프로그램은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하는 아주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개발할 때 다른 사람 소스를 읽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객지장 프로그램의 철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객지장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사용자 정의 자료를 선언하는 법, 무비처럼. 그리고 위임 기능을 이용하는 법, 액터 같은 거 선언해서 위임, 무비에서 액터 기능을 액터로 위임시켜 버리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객지장 프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것만 잘 되면요. 객지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한 80%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개념을 모르고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시스템 분석 설계,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분석 설계 시점에서 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코드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뭐 커지는 거는 뭐 그냥 커지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좋아요. 이해하셨으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하셨다면 시계를 한번 짜보셔도 좋아요. 시계 한번 짜보세요. 시계는 클래스가 뭐가 있어요? 시계에서 시계라는 프로그램 딸 때 우리가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뭐가 있어요? 시침, 분침, 초침. 맞죠? 선언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시계를 짜면 되죠. 맞죠? 자판기 프로그램도 돼요. 자판기 자동 판매기, 여기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콜라 하나 파는 걸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자 정의 자료에 뭐가 있어요? 동전 투입구 있네요. 맞죠? 금액 표식이 있죠. 그 다음에 콜라 버튼 있죠. 콜라 나오는 배출구 있죠. 이해하시죠? 만약에 학사 관리를 한다? 그럼 사용자 정의 자료는 뭐가 있어요? 학생, 교수, 수업, 그렇지, 클래스, 수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점 계산하는 뭐 함수. 그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달음만 얻으면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상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시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뭡니까?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 그죠? 또는 위임에, 맞죠?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했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객지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한 게 전체의 한 80% 되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위임이라는 것까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드린 샘플을 기억하셔서 꼭 여러분 그 개발자로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